그 책은 다음 시간에 읽어줄게. 내가 몇 개 뽑아놓긴 했는데 만들기도 만들었는데 내가 오다가 차가 이렇게 있잖아. 길 가다가 그 어떤 트럭에서 떨어진 철근 낙하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차가 가다가 나는 바닥에 있으니까 그냥 바퀴랑 바퀴 사이에 통과해서 쑥 지나갔다. 근데 퍽 소리가 나더니 내려보니까 이 철문이 이 엔진벨에 박혔어. 그래갖고 그 사고 처리한다고 아까도 수업 시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갖고 그 책을 엮을 시간이 없어갖고 일단 프린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볼게. 보험 처리가 아니 뭐야 사고 그 보상이 안 된대 세상에. 와 그래. 돈 날라가는 생겼구나. 우리 그 이게 오늘부터 수출을 할 텐데 수출할 텐데 이 내용은 사실상 하나의 내용이야. 미적분이지. 수출은 다 미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단원이고. 미적분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만 왜 제가 미적분이냐라고 하면 그냥 다루는 함수가 다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미적분인데 정확하게는 이거지. 다항 함수의 미적분을 다루는 거고. 그러니까 다항 함수라는 거는 너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상수함수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n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다항 함수고, 그렇지? 그다음에 미적분 책에서 배우는 미적분은 뭐냐라고 하면 초월함수, 초월함수의 미적분이야. 그래서 초월함수는 우리가 이제 다 함수를 배웠지, 1학기 때 배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각함수 얘네들이 초월함수거든. 그거의 미적분을 다루는 게 미적분 책에서의 미적분이고. 그러니까 사실 미적분 책이라고 이름이 붙어있긴 하지만 미적분의 핵심적인 개념은 여기서 안 배우고 다 여기서 배워. 그치? 재료가 바뀔 뿐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미적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책 한 권을 만든다고 한다면 수투가 미적분이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네 다음 교육과정부터는 이 책이 미적분이거든. 그치? 왜냐면 미분과 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왜 그런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책에서 배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함수의 종류가 바뀌면서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좀 더 어렵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분과 적분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들은 다 수트에서 배운다. 근데 아마 적분은 안 할 거야. 적분을 안 하는 이유는 보통 기말 거까지 해서 방학 때 대비를 한번 쭉 하고 시간이 나오면 할 수도 있겠는데 아마 내가 볼 때 안 할 것 같아. 기말 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내신 대비를 하고 이렇게 평소에는 해왔는데 이번에는 적분을 평소에 거의 안 했어. 작년에도 안 했고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분 이게 단원이 3개야. 극한이 있고 미분이 있고 적분이 있어. 근데 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적분이 그러니까 어렵기로 치면 미분이 훨씬 어려워. 어려워서 빼는 게 아니고 적분의 내용들이 나는 동의할 수 없지만 기존의 문과 애들이 적분이 어렵다고 했대. 그래서 저 내용들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들을 다 삭제해버렸어. 다 미적분 책으로 보내버렸어. 이과 수업으로.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미적분 볼륨이 반으로 줄었어. 기존 책이 절반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핵심 개념인 구분구조법이나 아니면은 어떤 적분이 이루어지는 원리, 정의 이런 것들이 싹 빠지고 그냥 공식 외워서 대입하는 단원으로 바뀌어버렸거든. 지금은 공부를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 미리 선행을 해봐야 의미가 없어. 왜?
어차피 다 가면은 그냥 공식 대입하고 끝나. 내용이. 그래서 별로 공부할 게 별로 없어. 근데 단순 공식 대입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선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얘는 안 할 거야. 꽤 시간이 나도 어디 정말 많이 남으면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남아도 미분에 좀 더 투자를 하지 접근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어차피 수능이나 이런 데서 킬러 문제들은 전부 다 미분에서 나와. 적분은 몇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책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첫 시간에 내가 오늘부터 함수의 극한, 오늘 극한을 다 못할 거야.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연속.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갈 거야. 그다음에 뭐 미분계수, 뭐 미분가능, 그다음에 뭐 도함수, 그다음에 뭐 도함수 활용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내용들이 정말 다 하루하루가 다 연결이 돼.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운 것들도 대체로 그래 오긴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수 함수를 못 그리면 지수방정식을 못 풀고 지수부등식을 못 푸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만 걔네들은 한 단원 안에서 그렇잖아, 그렇지? 지수를 못 풀어도 사각함수 풀 때는 뭐 큰 지장은 없지, 그렇지? 사각함수를 좀 못해도 수열을 푸는데 큰 지장은 없어. 물론 지장이 없진 않지만 크게 막 아예 이해할 수 없는 수업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잘 들어, 이 수투는 첫 시간부터 마지막 끝나는 미분의 활용, 미분 활용이 도함수 활용이 단원이 중단원이 3개야. 그 도함수 활용 3까지 갈 때까지 모든 내용이 다 연결돼. 단 하나도 안 빼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면 그 다음 수업을 들어가야 의미가 없게 되거든. 알겠지? 그 빠진 것뿐만 아니라 숙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까지 포함이야. 그치?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 연결이야. 전날 배운 거 빌드업 다음날, 그날 배운 거 다음날 빌드업 이런 느낌이거든. 전부 다 계속 쭉 연결해서 끝나는 과정이 완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빠지거나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어차피 뭐 미아 때문에 미아가 또 이제 다시 온다 그래. 방학 때서 온다 그래갖고 방학 전까지 영상 좀 찍어야 되고 그래서 방학 때 수업은 대부분 영상 찍을 것 같아. 거의 매일. 그치? 토요일 날은 뭐 안 찍거나 안 찍을 건데 앞으로는 영상은 거의 매일 찍을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좀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시 들어가서 찾아서 다시 보고, 그렇지? 이렇게 채워서 가야 돼.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밀접분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 분명히 쉽다고 생각하지만 애들이 굉장히 점수가 안 나오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딱 이거 하나야. 딱 이거 하나야. 중간에 빠지면 그 다음 아무것도 의미가 없거든.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로 중간에 뭔가 빠지는 느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만 좀 꼭 명심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아마 이게 한 번 했던 사람도 있고 이럴 텐데 나는 그냥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할 거니까 잘 들으면 될 것 같고 일단 일상어부터 봅시다. 오늘 하는 거. 그러니까 단원이 총 3개야. 첫 번째 대단원으로 치면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극한과 연속성. 정확하게 이게 두 가지를 배우는 거야. 극한과 연속성 두 가지를 배우는 거고. 두 번째 단원이 미분법이야. 사실상 이 책의 60% 이상은 다 이 두 번째 단원에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저거는 두 번째 단원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도함수의 정의와 도함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단원은 그것을 함수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내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 단원이 적분법이야. 단원이 3개가 있다. 이건 안 할 거니까 오늘은 이 극한에 대해서 할 거고 아마 오늘 다 못 할 거야. 합시다. 해봅시다. 정상적으로 수업 진행을 했을 때 오늘 아마 2시간 수업하고 나면 9시가 돼서 수업이 끝나면 유형 한 3개 풀 수 있나? 그럴 거야 아마. 내가 지금 어떤 이론 설명이 없는 그냥 그 책을 줬기 때문에
이론 설명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돼. 그치? 그게 한참 좀 돼야 되고. 잘 들어봐. 그 기호도를 다 익혀야 거기 있는 첫 번째 문제들을 풀 수가 있거든.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무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해를 해야 돼. 무한대. 기호로는 이렇게 써. 기호로 이렇게 쓰지 마. 알았지? 저렇게 쓰지 마. 쓰는 것도 연습해서라도 써라. 이렇게. 나도 잘 못 쓰는데 저하고 안 맞네. 아무튼 저렇게 써. 알겠지? 저렇게. 무한대. 무한대가 뭐냐? 무한대가 뭐냐면 점점 커지는 상태야. 점점 뭐라고? 커지는 상태를 설명하는 기호야. 점점 커지는데 점점 커지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이렇게 되는 정근선을 갖는 분수함수를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것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지. 계속 커지잖아, 그렇지? 계속 커져, 안 커져? 계속 커지지. 근데 얘는 뭐가 있어? 위로에 한계가 있지. 넘어가지 못하잖아, 정근선이니까. 커지긴 커지지만 위로 넘어가지 못하잖아.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상계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이 용어는 알 필요 없어. 그냥 저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자, 이걸 뭐라고 불러? 상계. 위로의 한계라고 상계라고 불러. 최대값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지. 최대값이면 얘가 그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값을 갖지는 못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 최대값 대신에 다른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상계.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데 상계가 없이 커지는 상태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하는 거야. 상계가 없다는 얘기는 위로 걸리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계속 커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무한대. 점점 커지는 상태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불러. 알겠어? 되는 거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무한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호를 쓸까? 기호.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거를 극한이라고 부를 건데 극한의 기호. 자, 리미트. 방금 무한대 배웠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자, 요렇게 우리가 세로 기호를 배울 건데 저게 뭔 뜻이냐면 이게 뭔 뜻이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시 말해서 x가 뭐야? 점점 커지고 있을 때 fx가 어떻게 됩니까?에 대한 얘기야. 저 기호의 뜻이. 알겠어? 다시 뭐라고? x가 뭐 할 때? 점점 커질 때, 상계가 없이 계속 커질 때 fx는 어디로 갑니까?에 대한 뜻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거야. 써볼게. 이게 수학도 언어기 때문에 저 언어를 이해를 해야 돼. 그치? 그러면 기호가 그렇다 해서 공식 외우고 이런 거 의미가 없거든. 얘는 뭐라고? x가 점점 뭐하고 있을 때? 커질 때. 즉 상계 없이 커질 때야. 그런 건 안 쓸게. 그런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대충 그냥 알아들어라 적당히. 어차피 직관이 중요한 거니까. 자, x가 점점 커질 때 fx가 어디로 가느냐? 자, 이게 저 기호의 뜻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한번 예시를 들어봅시다. 내가 뭐 해볼까? 뭐 대충 2차 함수 하나만 아무거나 그려볼게. 원점전 2차 함수 하나 그려볼게. 이게 fx야. 자,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로 가? 이런 거야. x가 점점 커져 오른쪽으로 쭉 갈 때 y도 어때? 같이 커지지 이렇게 가니까. 그치? 그래서 뭐야? fx도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 되는 거지? 어려운 거 없어, 그치? 맞지? 자, 이번엔 두 번째. 그 만약에 뭐 이게 fx고 이게 gx라고 해볼게. 저걸 gx라 해볼게. 그러면은 얘는 gx 이렇게 밑으로 가잖아. 그치?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치?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음수지.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분수함수 하나를 그려볼 건데 분수함수 하나만 아무거나 그려볼게. 이렇게 된 분수함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뭐 그냥 2야. 자,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갑니까? 이거야. 된 거지? 한번 해볼게. 자, x가 점점 커져. 그러면은 이렇게 fx 2 근처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얼마가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2라고 쓰면 알겠어? 여기에 뭐 어려운 건 없지? 그렇지? 자, 이 시점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건데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이게 다 쌓여야 나중에 문제를 안 틀린다고. 알았어? 잘 들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잘 들어야 돼. 자, 그럼 이쯤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2가 되진 않지만 2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2라고 썼잖아. 그렇지? 그러면 너희들이 착각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그럼 극한값은 근사값이네 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그치? 맞잖아. 2가 돼 안 돼? 2가 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좀 더 쉬운 함수를 예를 들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니까 0에 가까워져서 0이라고 쓰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얘가 0이 될 일이 있어 없어? x에다 뭘 넣어야 저게 0이 되는 거야? 0이 될 수가 없지? 그렇지만 내가 0은 0이라고 썼잖아. 그럼 너네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리미트는 fx의 근사값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고. 그치? 근데 근사값이 아니고, 자, 내가 처음에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 언어의 힘이 되게 중요한데, 어디로 가는지를 썼지, 얘가 얼마가 되는지라고 안 썼어. 그치? 맞아? 뭐라고 썼다고? 어디로 가는지를 썼지, 얼마인지를 얘기하지 않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 fx 리미트의 결과물은 얘가 얼마가 되느냐가 아니고 얘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이 예시를 잘 듣는데 내가 집에 가고 있어. 그치? 내가 집에 가고 있어. 그러니까 리미트 뭐 시간이 뭐 갈 때 나는 언젠가 집에 가겠지. 그치? 그렇다고 야 내가 집에 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집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는 곳이 집인 것 뿐인 거야. 그치? 이것도 함수가 2를 따라가는 거지 2가 되지는 않아. 그렇다고 내 근사값이 집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fx가 2가 될 일은 없지만 fx가 가고 있는 곳을 쓰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서 이건 근사값이 아니야. 얘가 가까워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쓰는 거야. 얘의 목표물을 쓰는 거야. 제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2를 향해 간다. 2라고 쓰는 거라고. 근사값이랑은 좀 개념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얘처럼 상수 상수라고 쓸 수 있는 것도 있지. 어디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 상태를 수렴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수렴, 즉 2에 수렴한다. 그리고 2를 수렴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이라 하는 거는 이 극한의 결과물이 K에 가까워지고 K가 상수일 때 우리가 K를 뭐라고 부른다? 수렴값. 이것을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수렴한다. 이게 수렴한다의 뜻이야. K를 수렴값 혹은 극한값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수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수렴값이라고 내가 쓰긴 했지만
사실은 둘 다 같은 말인데 뭐를 더 많이 쓰냐면 극한값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써. 알겠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그럼 왜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얘한테 포함되는 개념이 얘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 극한값이. 그래서 그냥 보통 극한값으로 퉁쳐갖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수렴값, 극한값 결과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같은 말이 되는데 극한값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거든. 그래서 그냥 보통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수렴값이라는 얘기도 하겠지. 알겠어? 근데 기본적으로 뭐라고? 이 어떤 용어를 더 많이 써? 극한값. 같은 말이다 결과적으로. 알겠지? 저 상태를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게 있어. 발산한다. 저게 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 표현은 사실 수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이거든. 근데 대부분 그냥 저렇게 써. 귀찮아서. 단순히. 알았어? 그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게 같으려면 좌우가 같으려면 얘네들이 뭐야? 숫자여야 같은 거지. 그치? 좌변과 우변이 서로 뭐가 돼야 돼? 숫자여야 같은 거야. 근데 우변은 뭐야? 숫자가 아니야. 내가 뭐라고 써놨어? 점점 커지는 상태를 설명하는 서술어라고 써있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야. 어떤 놈이 점점 커지고 있고 어떤 놈도 점점 커지고 있어. 그럼 쟤네들이 같아? 그건 아니지. 그치? x도 점점 커지고 2x도 점점 커지면 서로 같아? 당연히 아니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무한대라고 쓰는 거는 수학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인데 우리가 보통 그냥 저렇게 써. 왜냐면 정확하게 쓰는 건 뭐야? 정확하게 쓰는 건 얘는 무한대로 발산. 한글로 다 써줘야 돼. 원래는 그게 맞는 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 써. 귀찮아 거. 그치? 맞아? 교과서도 그냥 이렇게 써.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표현인 거야. 그치? 근데 그냥 저렇게 써. 나도 모르겠어. 그냥 쓰는지.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무한대로 간다고 다 똑같은 게 똑같아? 아닐 거야. 그리고 애초에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같지도 않아. 왜냐면 내가 좀 이따 어떤 하나를 보여줄 텐데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산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는 얼마라고 쓸 수 없는 것들은 다 발산이야. 그치? 이건 는 무한대라고 썼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그냥 귀찮아서 저렇게 쓰는 거지 저기 뭐야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알겠어? 그래서 발산한다는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발산도 뭐 대학 가면 뭐 이상한 발산도 있고 뭐 지뢰 같은 것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뭐 당장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세 가지. 첫 번째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저처럼 점점 커지는 거. 두 번째는 저 밑에 있는 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진동하는 거. 그치? 저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동하는 거의 대표적인 내용들은 뭐 수열이라고 치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내가 이거는 뭐 x가 아니고 n이지만 n가 1이면 마이너스 1이고 2면 1이고 마이너스 1과 1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럼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보기는 어렵지. 그치? 마이너스 1과 1을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잖아. 계속 변하잖아. 그치? 그래서 뭐라고 불러? 진동이라고 불러. 진동.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있어. y는 sin x. 그러니까 함수를 표현하면 sin x 어떻게 생겼어? 계속 이렇게 하잖아. 그치? 왔다 갔다. 저것도 내가 극한 붙이면 어디를 말하는지 알 수 없지. 그치? 알 수 없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진동 행사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진동. 그러니까 얘가 발산하는데 발산하는 근거가 뭐다? 발산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다? 진동한다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y는 x, 2x는요. 이것도 발산을 하는 거야. 얘랑은 이거 다르지.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하는데 얘는 왜 발산하는 거야? 진동에서. 얘는 왜 발산하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가서. 알겠어?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좀 다르다. 근데 어쨌든 둘 다 뭐다? 둘 다 뭐야? 발산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어려움 없지? 그지?
미친다? 으아. 자, 방금 우리가 했던 내용들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방금까지 한 내용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렇지? 알겠어? 근데 얘만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지금은 저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이거는 x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고 뭐야?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구하고 싶어. 쟤를 구하고 싶어. x분의 1 그려볼까? x분의 1 못 그리는 사람 없겠지? 된 거야? 된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x가 0으로 가면 함수값은 어디로 가느냐?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이 함수에다가 0의 근처에 있는 값들을 대입하고 싶은 거거든.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x값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어디로 가는 거는 일로 올 수도 있고 일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온다고 치면 함수값은 위로 올라가니까 무한대일 수도 있고 일로 오면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뭐가 맞는 거야? 둘 다 틀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야. 알았어? 얘는 뭐라고? 이게 쓸 수가 없다고. 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는 내가 양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무조건 일로 가는 거니까. 이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 점점 커지는 건데. 그렇잖아, 그지? 근데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거는 내가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다시 정의를 할 거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뭐 실제로 이거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 답은.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 이라고 쓰면 되고,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는 똑같은 그림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와 왼쪽에서 오는 경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온다는 얘기는, 자, 여기가 0인데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그럼 실제로 0이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아직 0은 안 된 거지. 맞지? 그 오른쪽에서 온다는 얘기는 뭐야? 0보다 약간 큰 수인 거야, 그렇지? 아직 0이 안 됐잖아, 그렇지? 수직선이 오른쪽에서 오고 있잖아, 그렇지? 0보다 약간 큰 수겠지, 아직은. 그래서 플러스를 붙인 거야, 이렇게. 0보다 약간 큰 수다. 0에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0보다 오른쪽에서 온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런 걸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왼쪽에서 온다. 마이너스. 0보다 약간 작으니까 마이너스. 이걸 뭐라고 부를 거야? 좌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저 문제 볼게 다시. 자, 이 그림 다시. 자, 그럼 우극한은 뭐였어 아까?
양의 무한대, 그치? 위로 쭉 올라가잖아. 그래서 뭐야? 양의 무한대. 자극하면 뭐야? 음의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사실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존재하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발산은 뭐야? 이거 발산이지? 발산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수렴 뭐야? 존재하는 건 뭐야? 수렴이지, 그치? 네. 양의 무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는 존재를 안 해. 존재하지 않는다야.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맞아? 다시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야. 뭐라고?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존재 안 한다는 얘기야? 극한 기호잖아. 극한 값이 존재 안 한다고. 극한 값이 존재 안 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발산이 존재 안 한다고. 알았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발산하기도 하지만 좌우가 서로 어때? 다르지? 그래서도 존재 안 하는 거지. 근데 얘는 존재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발산이 존재 안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존재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이것도 발산해서잖아. 음영만으로 발산해서.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극한과 우극한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거야. 알았어? 자, 이번에는 새로 함수를 하나 그려갖고 뭐 이런 함수가 뭐 식으로 쓸 수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뭐 쓰려면 쓰겠지. 근데 굳이 귀찮으니까 여기를 3이라 하고 3, 2라고 할까? 여기를 1, 여기를 2, 여기를 3이라고 해볼게. 이게 fx야.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똑같냐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된 거지? 이게 fx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2에서의 우극한을 써볼게. 이게 우극한이야. 2보다 약간 큰 숫자라는 뜻이야. 저기. 그러니까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 뭐야? 약간 큰 숫자. 2의 오른쪽에서 온다. 이런 뜻인 거지. 그치? 2의 우극한이 얼마야? 이렇게 오는 거잖아. 어디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1인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의 저스칸. 그럼 2 이렇게 오는 거지. 어디에 가까워져? 3에 가까워지는 거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극한, 자극한 우극한 존재를 하는 거지. 아까는 존재 안 했는데 얘는 존재하는 거지. 그치? 되는 거야? 우극한과 자극한 존재를 하잖아. 여기까지 됐지? 그치?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나? 자, 그래서 이거 우극한 자극한이 존재하는 거야. 된 거지? 자, 그런데 여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문제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 우극한 자극한을 명시하지 않은 애들이 있거든. 이런 애들. 우극한 자극한 알려줘야지. 왜 안 알려줬어? 그치? 맞아? 그 우극한과 자극한을 명시하지 않은 애들은 뭐냐면 우극한과 자극한이 서로 같으면 얘는 서로 다르지. 같으면 우리가 그 값을 쓰면 되는 거야. 얘는. 알겠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다르지. 그럼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지.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값 존재라고 부르고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야. 알겠어? 됐어? 자, 얘 우극한이지?
자극한이지? 얘네들이 서로 지금 얘 다르지? 얘는 극한값 존재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근데 얘 우리가 만약에 이게 같은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걔네들은 뭐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자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라고? 극한값 존재라고 부를 거라고. 그리고 이게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그 우리가 이 책 전체에서 함수를 세 종류로 분류할 거야. 몇 종류? 세 종류. 그러니까 함수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많겠지. 뭐 분수식이냐, 형태냐, 아니면 얘네들이 어떻게 합성되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이 책에서는 너네들이 다루는 함수 거의 대부분이 3차 함수 아니면 4차 함수야. 거의 대부분. 그렇지? 이 책에서 다루는 함수들은 거의 대부분 3차 함수였구나. 그거를 미분하고 접근해서 2차 함수, 4차 함수도 하겠지만 대부분 뭐라고? 3차 함수라고. 그지? 그러니까 분류를 별로 할 필요가 없어, 함수를. 그리고 어차피 다 다함수만 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 책에서 그 함수를 분류하는 기준은 그런 함수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질소함수, 로그함수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 함수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가지고 함수를 분류하는 거고 이 책에서는 그래서 함수를 몇 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알겠어? 그중에 첫 번째 분류가 저거야. 극한값 존재. 그러니까 이 책 전체 전반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지. 그렇지? 알겠어? 극한값 존재. 어떤 함수가 어떤 점에서 극한값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함수를 분류할 거라고. 되는 놈, 안 되는 놈 이런 식으로.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게 일반적인 함수들 있잖아. 그냥 이런 1차 함수들 뭐 2차 함수 상관없고 3차 함수 상관없는데 우리가 3차 함수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거 1 넣으면 3 나오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무만한 함수야. 이거 fx를 해볼게. 그럼 얘는 내가 1의 오칸이 얼마야? 라고 하면 얼마야? 3이지? 1의 자극한이 얼마야? 라고 하면 3이지? 그럼 얘 두 개가 서로 같잖아. 이러면은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왜 존재하는 거야? 자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으니까. 알겠어? 맞지? 자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 뭐라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야 수학적인 이론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수학적 기호를 통해서 설명하려니까 겁나 빡센 거지. 상식선을 생각하면 개 쉬운 거거든. 생각해봐. 이거 극한값 존재 안 해. 왜 안 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하는 거야. 맞잖아, 그렇지? 쟤는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붙어 있잖아. 붙어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붙어 있으니까 극한값 존재를 하고 얘는 떨어져 있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수학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리미트 같은 것들을 동원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운 거라고. 그냥 뭐야? 그냥 붙어 있으면 존재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하는 거야. 그냥 그게 끝이라고. 그냥 그렇지. 맞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사실 너무 쉬운 거고 그냥 우리는 새로운 그냥 기호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으. 자, 그래서 거기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일단은 뭐 9번 한번 볼게요. 9번. 그냥 거기 있는 문제들 자체는 굉장히 쉬울 거고 뭐 문제를 다 전부 다 너희들이 5초 안에 풀 수 있을 거야. 그 새로운 기호가 문제가 아니면
그림을 안 그릴게. 그냥 식수로 그냥 바로 문제 풀어볼게. 1의 자극한. 아, 얘도 0이네. 자, 그림은 책에 있는 거 보고, 프린트 있는 거 보고, 우리 이거 풀어볼게. 자, 이거 뭐야? 1의 자극한이지? 그치? 그럼 내가, 봐봐. 너네 1의 자극한 보면은, 1을 앞뒤를 그려볼게. 이렇게 돼 있지? 그치? 1의 자극한이면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얼마로 가는 거야? 2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얘가 2야. 그치? 1의 왼쪽에서 보고 있잖아. 얘는 뭐야? 함수값. 0는 얼마인 거? 2지? 그 2에 찍혀 있잖아. 그치? 얘는 얼마야? 1의 5칸. 이거지?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3이야. 그래서 이걸 못 풀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1시간 3타임 내내 굉장히 빡세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 문제를 풀면 뭐야? 뭐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얘기들을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 뒤에 가서 여긴 단순한 문제들이야 그냥 선 따라가서 있는 숫자 쓰면 되지만 뒤에 가면 막힐 수가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문제 푸는 게 너네들 그 뭔가를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은 안 돼. 그냥 선 따라가서 그냥 쓰는 거라서 별 도움은 안 될 텐데. 아무튼 거기 있는 그림 문제는 그렇게 풀어보고. 유형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 유형 두 번째 거. 거기서 문제 하나 풀어보기 쉽구만. 설명은 다 한 거야. 그럼 유형 2번까지 설명을 한 거거든. 유형 3번은 안 했어. 유형 3번 할 수 있을 거거든. 이게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fx가 뭐라고 존재한대. 됐지? 맞아? 그 얘기는 뭔 얘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이게 좌우가 안 써있으면 내가 끌다가 오른쪽에 안 써있으면 그냥 극한값이 되는 거고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 우극한과 이 좌극한이 서로 뭐야?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지? 맞지? 그냥 되는 거지? 그럼 얘부터 구해봅시다. 얘는 뭐야? 1 플러스니까 1보다 약간 크지? 그럼 누구 거야? 얘 거지? 1보다 크다. 그치? 맞아? 그럼 내가 얘한테 1 넣으면 얼마야? 6이지? 그러니까 이 함수는 1에선 정의가 안 됐지만 어쨌든 1 근처에서 얼마? 6인 거지. 그치? 그럼 봐봐. 내가 1을 대입할 수는 없지만 왜? 1에서 정의가 안 되는데 여기 1 대입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을 대입해서 함수값을 쓸 수는 없지만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거잖아. 그러면은 이 해당 함수값은 아니지만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 타겟에 내가 1을 대입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치? 1 넣으면 얼마 나와? 6 나오지? 그래서 6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얘 우극한이 얼마? 6인 거지. 맞아? 6이 될 일이 실제로 있어 없어? 없지만 얘는 가까워지고 있는 곳이 어디야? 6이 되는 게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자극하는 거야. 어디다 넣어? 얘는 여기다 넣으면 되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할 거야. 그럼 1을 넣으면 얼마야? 1 플러스 K지. 그럼 내가 이게 그 값이 존재하려면 이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럼 K가 얼마야? 5 나오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K를 구해주는 거야. 알겠어? 우극한, 차각한이 서로 같다. 그래야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K가 얼마다? 5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치? 여기 뭐 어려움 없지? 너무 쉽다, 그치? 라고 하고 뒤에 거로 갈 건데 유형 3번은 못해야지. 유형 2번도 거기 못 푸는 문제가 있을 건데 자, 뒤로 가서 어디부터 볼 거냐면 책이 순서가 좀 지맘대로 돼 있거든? 우리는 어디부터 볼 거냐면은 어디냐 유형 13, 14 여기부터 볼 거야. 아니 15부터 봐야 되겠구나. 얘를 꺾고 돼 있네. 유형 15, 16하고 13, 14하고 다시 유형 4로 갈 거야. 책 순서가 지맘대로 돼 있어갖고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있는데 얘기하면 길고 일단 그거 잠깐 하고 좀 쉬었다. 몇 분이야? 54분이? 이거 딱 5분만 이해하고 그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줄게. 부정형. 그 수학에서는 뭐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겠지만 특히 수학에서는 부정이란 말이 자주 나오지. 그렇지? 근데 부정의 뜻이 몇 가지 있다고 했어? 두 가지. 맞지? 부정의 뜻이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뜻이 다르다 그랬어. 이게 한자어로 도급이 같을 뿐이지 실제로 뜻이 달라. 하나는 뭐냐면 확정의 반대고 그러니까 정할 수 없는 거죠.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는 뭐야? 긍정의 반대야. 아니요의 뜻이지, 그렇지? 맞아? 그럼 얘에서 부정은 뭐야? 확정의 반대의 부정인 거야. 그러니까 정할 수 없는 거지. 그 결과가 몇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로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긍정의 반대, 뭐가 아니요의 뜻이 아니라고 저기서 부정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정할 수 없다.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정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부정. 그러면은 사실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에도 있고 수학적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는 용어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어느 책에나 저렇게 써 있어. 근데 그럼 너는 그냥 부정형이라고 하면은 부정형이래. 저거 이름이 부정형이래.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는데 우리가 좀 반대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좀 쉬우니까 우리가 확정형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설정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은 없어. 내가 만든 거야. 알았지? 확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확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한대분의 0이 있어. 어떤 분수식이 분모는 무한대인데 분자가 0이야. 그럼 당연히 얼마야? 당연히 0이지.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게 확정이야. 아니면 무한대분의 상수가 있어. 이거 너네 얼마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 1로 고정이잖아. 그치? 얼마야? 0으로 가는 거지? 그치? 생각해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숫자는 점점 어때? 작아지지. 그리고 0이 가까워지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무한대분의 상수는 그래서 전부 다 얼마야? 0이야.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계산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게 확정이야. 근데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교과서에 실려있지가 않는다고.
이런 거를 따로 설명하는 책이 없다고. 왜? 할 필요가 없으니 당연한 일이잖아. 그치? 알았어? 당연한 일이잖아. 저런 건 뭐야? 확정.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상수분의 무한대. 이거 뭐야? 이렇게 무한대야. 그래 안 그래? A의 양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거 꽤 많겠지. 근데 굳이 내가 다 쓰진 않을게. 그치? 왜냐면 딱 보면 아는 거니까. 되는 거지? 되는 거야? 하나만 얘기할게. 이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 0분의 함수. 얘는 뭘까? A 양수고. 이거 뭐 한대야 이거?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1분의 3은 3이지. 0.1분의 3은 30이고 0.01분의 3은 300이야. 분모가 작아질수록 이 값은 어때?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럼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지. 그렇지? 얘가 0에 가까워질수록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지.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상수다. 그럼 걔는 뭐야? 무한대야. 알겠지? 되는 거야? 저런 것들이 확정이야, 확정. 계산할 필요 없이 그 값이 확정되어 있는 애들. 알겠어? 그러면 부정형은 도대체 뭐냐? 부정형은 뭐냐? 순간복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계산해봐야 되는 애들. 그러니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우리가 네 가지 부정형을 볼 거야. 0분의 0. 무한대 마이너스 곱하기 0.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 여태까지 나는 사기를 당했네.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된다면 쟤는 분모에 0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건 0이 아니고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0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가 다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야 이거. 내가 분모 0 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쟤네들을 한번 봅시다. 지금 쟤네들은 내가 어때?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지. 저것만 봐서는 뭐가 될 줄 알아.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도 나올 수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값을 수렴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내가 양의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결과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부정형인 거야.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알겠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름이? 부정형. 정해지지 않은 거야. 물론 계산하면 정해지겠지. 계산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지. 저런 것들이 부정형이 되고 우리가 네 가지 부정형을 공부를 해야 다시 유형 3번으로 갈 수가 있어. 책이 좀 거지 같아서 유형 3번, 4번을 풀 때 얘네들이 필요하거든.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고 다시 앞으로 갑시다. 좀 춥다 하자.